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전에 여기 나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 이민이나 여행을 왔을 때 내가 스페인어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특히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언어일 거예요. 그 외의 부분들은 본인이 몸으로 때우거나 뭐 돈 있으면 돈으로 때우면 되는데 이 언어는 그게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사시려면. 만약에 스페인어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본인도 힘들지만은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매번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전화 오는 거, 전화 받는 거, 물어보는 거, 그 사람한테 맨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못하면은 자기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본 정보들을 여기 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걸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신다, 이민을 결정하신다 그러면은 본인의 인생하고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오시면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혹은 한인회 같은 곳에서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 확인을 하세요. 근데 직접 확인하려면 스페인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스페인어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 뒷부분에 제가 어떻게 하면 스페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제가 배우면서 늦게 느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 뒤편에 놨어요. 끝까지 보시라고. 아, 미리 땡겨보면 되나? 아, 그렇죠. 아직은 어쨌든 영상 뒤편에 놨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스페인어를 그러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최소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속할 거예요. 첫째, 뭐 한국인 회사의 사무관리자나 혹은 뭐 현장 관리자나, 뭐 현지인 회사 관리는 거의 없겠죠. 뭐 그거는 뭐 굉장히 스페인어를 거의 현지인처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현지에 오셔가지고 현지인 직원을 두고 이제 본인이 무슨 조그맣게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그런 거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노후에 이제 연금 받고 이제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뭐 지내시려고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치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우선 요소가 치안이에요. 그 다음에 짧게 관광이나 이제 뭐 여행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겠죠.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 제일 많은 경우가 이걸 거예요. 한국인 회사의 사무관리자나 현장 관리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온 게 봉제회사예요. 과테말라 봉제회사인데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그런 봉제회사에서 사무관리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하고 대화하고 뭐 급여, 인사, 노무 뭐 모든 걸 다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현장 관리자로 많이 오신다고요. 현장 관리자로 오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아예 못해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봉제 예를 드릴게요. 봉제 같은 경우 뭐 완성이라고 있어요. 완성. 최종 제품을 박스에다 넣고 하는 완성부, 아니면 뭐 재단부, 뭐 원단 깔아가지고 재단하는 부서. 뭐 봉제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오신 분들도 스페인어 아예 못하고 오세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오셔서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사무실 관리자가 좀 지원해주고 숙소 제공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아예 못해도 돼요. 몸짓, 손짓 해가지고 지시만 하고 뭐 이렇게 옮겨라, 가져와라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스페인어를 아예 못해도 한두 달 지내다 보면은 이 봉제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공장 스페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 이제 본인이 그 부서에서 일하는 애들하고는 대화가 돼요. 왜냐면 항상 했던 말, 똑같은 말만 하니까 얘네들도 그냥 말 안 해도 손짓도 알아듣고 그냥 단어 한마디라도 저 사람이 뭐 필요하구나라는 거 알아요. 공장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서 내에서는 통해요. 근데 다른 부서 가면 또 안 통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안 통해요. 왜냐면 걔네들끼리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통 관리자로 오니까. 내가 관리자로 와서 다 시키는 경우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뭐 스페인어 아예 못해도 와서 배워도 돼요. 그냥 단어만 외워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또 많은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겠죠.
여기 오셔가지고 뭐 장사나 뭘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나에 틀린데 대부분 장사하시려고 오시겠죠. 근데 이제 장사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테말라나 다른 나라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래 계셔가지고 이제 쓰는 말이 항상 있어요. 항상 쓰는 말 항상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위에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장사하시는데. 뭐 되게 잘하는 스페인어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데도 알아는 들어요, 다. 왜냐하면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은 잘 못해도 애들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래 산 경우고, 만약에 본인이 처음 온다. 그럴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아주 기본.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학원 다니는 수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여기서 뭐 장사하면서 애들 시키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알아들을 경우는 많이 필요 없고 대부분 시키는 경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케이스. 이제 연금 받으시고 직장 이제 나오시고 연금 받으시고 이제 노후 생활 뭐 이렇게 뭐 일단 이 나라에서 좀 살고 저 나라에 좀 살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럴 분들은 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안이 더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보시면서 즐기려고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치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언어는 못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언어 못 하셔도 요즘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왔어요. 번역 어플리케이션. 물론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만 해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여행 오시는 분들, 짧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뭐 언어가 뭐 필요 있겠어요? 언어 못해도 상관없지.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뭐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좀 배워 오시고, 그런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써도 돼요. 요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0%는 안 돼도 한 60, 70% 가까이는 다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현장 관리자인 분들이나 혹은 사무관리자로 갈 분들, 사무관리자로 갈 분들은 중급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 스페인어. 왜냐하면 현지인들하고 사무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로 가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못해도 현장에서 쓰는 거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건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오셔가지고 뭘 장사를 하시면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잘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안 돼 버릴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주 기본 대화는 할 줄은 아셔야 돼요. 본인이 와서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와서 여기 뭐 장사나 한번 사업 한번 해보시겠다. 미혼인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뭐 애인 한 명 만드세요. 그러면 애인 만드시면 뭐 자주 대화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스페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궁금하죠?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좀 초반에 좀 막 그냥 무식하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공부했었더라면 내가 빨리 배웠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스페인어 배우는 학생분들이나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절 빨라요. 왜냐면 나중에 배우고 나서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필요한 단어를 먼저 공부하세요. 필요한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와서 자기가 관련된 업무, 잔류와 관련된 장사에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뭐 처음에 오셨을 때 필요한 단어들, 필요한 문장들을 먼저 외우세요. 그래야지 어차피 외워놓으면 다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 자, 그거 위주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해서 한국말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가면 일상생활을 한국말로 뭘 말해야 될지.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문장과 거기에 필요한 단어를 외우세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수학같이 공식이 있는 게 아니까. 그걸 먼저 외우세요. 자, 세 번째. 자, 외우더라도 이 문장을 혹시 외운다 그러면 문장의
패턴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런 문장을 외워서 단어만 바꿔 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tener 동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 tengo que hacer, yo tengo que comer. 그러니까 나는 먹어야 된다. 나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요 뒤에 단어만 바꿔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어만 많이 외우면은 이 표현은 내가 계속 쓸 수가 있죠. 이런 문장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패턴을 외워라. 그게 세 번째 팁이고요. 자, 네 번째 팁.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내가 단어나 어떤 문장의 패턴을 공부했어요. 그럼 외우죠, 지금? 그럼 3일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오래 가게 하려면은 외운 거 다음날 한국 사람한테 쓰든 현지인한테 쓰든 혼잣말을 하든 상황을 만들어서 꼭 쓰세요. 내 입으로 그 단어나 문장을 꼭 뱉으세요. 그래야지 그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지인하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매니저급으로 와요. 그죠? 내가 장사하는 사장이던가 아니면 회사 내 매니저던가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뭘 외워야 되냐? 명령어 위주로 외우세요. 명령어. 왜냐면 이 현지인들이 나한테 명령할 일은 거의 없죠. 내가 현지인들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위주로 공부를 해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본적으로 문법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깊게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 라는 틀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문법은 공부하세요. 이건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혼자라도 문법을 공부하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일곱 번째. 자,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는 동사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변화가 한 동사가 시제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번 정도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죠? 스페인어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데가 거기에요. 동사. 자, 그러면은 동사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있더라. 그리고 중요한 동사 변화 법칙만 외우시고 그걸 막 끝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건 끝까지 해야겠다 하면 지쳐서 못해요. 넘어가세요.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동사 변화 안 쓰는 거는 몰라요. 현지인들도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라고. 거기서 지쳐버리니까. 자, 그리고 명사에 지쳐요. 왜냐? 명사는 한국하고 틀리게 남성, 여성 여긴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틀리게 얘기해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틀리게 얘기한다고 얘네들도 가끔씩 틀리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거기 지치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시라고. 넘어가시라고. 나중에 고치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할 때. 그때 고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기초가 쌓이면은, 제가 현지형만, 나는 먹는다, 나는 간다. 현지형만 얘기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제는 배우세요. 최소한 현재, 과거, 미래, 가정법. 최소한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야 내가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내가 먹는지, 아니면 먹을 건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요거는 알아야 돼요. 시제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대로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스페인어 배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스페인어는 현지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치하는 이상은. 그리고 이쪽 중남미 전체가 스페인어를 써요. 브라질만 빼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 그런데 얘네 나라 애들도요. 이 나라 애가 이 나라 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 대화는 돼요. 대화는 되는데 100%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 얘네들이 쓰는 단어가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빠빠야를 레초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에서는 볼펜을 에스페로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볼리그라프라고 그러고 어떤 나라는 라피세로라고 그러고 나라마다 다 틀리겠어요. 근데 뭐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경우 반, 알아듣는 경우 반. 자, 그렇게 해서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 중남미 애들조차도 서로 간에 100% 알아듣지는 못해요. 뭐 일반적인 공식적인 대화를 쓰면 그건 알아듣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도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 딴 나라 가면은 젊은 애들은 특히 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로 페루 애들을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페루 애들이 이제 볼리비아 애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같이 얘기할 때 볼리비아가 얘가 100%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왜냐면은 얘들이 친구들끼리, 젊은 애들끼리 은어를 더 많이 써요. 은어를. 그러니까 그 은어는 나라마다 진짜 틀려요. 그건 여기서 이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저쪽에서 만약에 그 은어를 쓰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애들끼리 한국도 은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은어도 나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많이 쓰니까 더 못 알아듣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아주 잘해야 된다는 아니다.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스페인어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빠를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